교과서부터 충분히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고 주어진 시간에 맞게 적절히 공부하다 보면 1등급 맞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초등 수학 문제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막 많이 질문을 해요. 문제집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떤 대답을 해드리냐면 그냥 애랑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문제집을 고르러 가면 기본적으로 추천된 문제집의 리스트를 가지고 가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집을 보면 80% 이상은 문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집을 잘못 선택해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집을 거의 다 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집 선택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풀 수 있을 만한 분량, 좋은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초등 개념서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요? 여기도 많은 논쟁이 벌어졌던 건데 제가 이때 이제 심화 문제집은 초등학교 때 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개념서랑 심화서가 있는데 개념서는 필수적으로 푸셔야 되고 심화 문제집은 풀고 싶으시면 푸시고 풀기 싫으시면 안 푸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개념서를 질문하셨는데 두 개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심화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있는 심화 문제집은 좀 왜 선택으로 맡겼냐면 초등교육과정의 문제는 어렵게 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개념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반복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집을 3번 푸는 거하고 3권 문제집을 푸는 거하고 한 문제집을 3번 푸는 게 저는 한 10억 배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힘드셔 하시고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게 효과가 있을까 싶고 한 번만 반복시켜 보시면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지난번에 틀렸던 걸 또 틀리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질문했던 걸 또 질문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지난번에 맞췄던 걸 또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면서 개념서를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상황을 달리한 것들이 다른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유형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의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초등학교의 수학은 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변형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빠지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 수학은 중학교 수학과 많이 다른가요? 이게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가 선행학습을 막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시간을 많이 좀 확보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진도를 나가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12년 동안 배워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교육과정의 구성은 그렇지가 않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모든 세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의 소재들만 이렇게 바꿔 끼고 있어요. 그리고 바꿔 끼면서 그때 나오는 성질들만 추가로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때 2차 함수를 알려주고요. 고등학교에 가서 2차 함수의 세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3차 함수로 바꿔 끼고 삼각함수로 바꿔 끼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중학교 때 공부는 수학을 잘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공부가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 새로운 성질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목표인 시험이 있잖아요. 수능 시험이라는 게 타겟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겟팅을 하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공부하는 방향성, 목적성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 각각 다르게 준비해야 할까요? 올해도 약간 다를 수 있고요. 내년에도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시 파이터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부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준비나 수능 준비나 기본적으로 꼭 풀어야 되는 책들이 뭐냐면 교과서하고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내용의 소재가 거의 같기 때문에 거의 공부 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냐면 본인의 선택 과목의 차이 때문에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공부하는 과정은 똑같고요. 특히나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입시제도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예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입시 제도에 흔들리지 않는 수학 공부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첫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교과서랑 기출문제가 첫 번째이고 이거를 하면서부터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과서를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개념을 배울 때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교과서 집필 과정에 참여를 해보니까 이 교과서가 보통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한 예제마다 내가 이걸 책에 제시하는 이유들이 제시가 되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책이고 대표 유형 문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과서부터 충분히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고 주어진 시간에 맞게 적절히 공부하다 보면 1등급 맞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1학년이 과정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1학년 예를 들어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가 있는데 공통수학 1학년 1학기 때 끝났으면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끝나는 순간 공통수학 1의 교과서하고 공통수학 1의 전국연합 기출문제가 끝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버텨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꼭 버티시면서 하면 1등급을 꼭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전국 수석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지 않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반응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뭐가 딴 게 있을 거야. 그거를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게 뭐냐면 그 해에 공부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자기 공부 방법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오타니가 홈런을 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거짓말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자기 수준에 맞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충분히 공부했다는 뜻은 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해설지처럼 자기가 교과서 해설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가능해야 되고 예를 들면 어떤 공식이 나와 있으면 어떤 내용부터 그 공식까지 오는 논리가 있잖아요. 이 논리를 익혀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죠?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이한테 딱 그거 시켜보시면 돼요. 근해 공식 증명해봐라. 이거 못하면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에 대한 증명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증명을 자기가 암기하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가 돼야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반대로 하세요. 증명은 수능 시험에 안 나오지 않나요? 근데 증명의 논리가 고난도 문제를 출제할 때 차관 요소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오면 어려운 수학 안 쓰는데 수학 공부 꼭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딱 들어오면 제가 거의 바로 답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답변 드린다는 건 뭐냐면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저도 월급을 받기 위해 제가 행하는 행위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것 빼고는 안 씁니다. 수학교사인 저도 일상생활에서 미적분 사용하지 않고요. 다른 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학이라는 학문을 대중들에게 지도하는 이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서 수학이라는 학문이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 수학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기본 상식으로 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논리들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을 잘 하지 않으시면서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망가져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뭐 물가 수준 증가율을 매번 발표하면서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갑자기 막 주식이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그때 비판들이 그런 글이 나왔습니다. 아니 왜 물가는 안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냐. 물가가 올라가는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지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선거 때도 보면 오차범위 3% 이내에서 뭐 접전 중 그 말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누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수학 공부, 교과 과정부터 이해하고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의미냐면 부모님께서 교육과정을 한번 보셔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국 교육과정을 좀 보셔라. 누구나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자녀가 1명 아니면 2명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는 지 인생의 5학년이 처음인 거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인 이 아이의 학부모님도 초등학교 5학년의 학부모가 된 건 많아야 2번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자녀가 무지 많은 부모님들의 막내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초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으신 거예요. 나만 모르는 뭔가 있나? 우리 아이만 나 때문에 못하나라는 불안감이 있으시니까 여러 정보들을 찾으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선행학습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교육과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보셔도 쉽게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 내 아이가 지금 뭘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뭘 배우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배울 건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언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농담삼아 제가 책에다 드린 예가 그거였어요. 분수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처음에 겪는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분수가 3학년 때 나오거든요. 그러면 분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 교육과정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확인해 보시면 아이를 가르칠 때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 과정의 변화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새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변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사가 된 이래 교육과정이 3-4번 바뀌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변화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나 문제 방식 때문에 어려우신 거지, 당신들께서 학창시절에 배웠던 내용 중에 아이들이 안 배우는 내용들도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수포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원인 자체가 수학 교과 내용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측면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그러니까 평가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평가 중에 절대평가야 뭐 90점이 넘으면 이제 1등급 이렇게 되니까 A 이렇게 되니까 괜찮은데,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능은 여전히 상대평가인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과정이 짧아졌다는 건 시험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이 있는 거는 내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줄었다는 거지 문제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항상 등급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과정이 있나요? 건방진 기성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이가 뭘 틀리면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를 특히 초등학교 때 이제 시작이 되니까 풀이 방법이나 스킬을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많고, 아이가 잘 못 풀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고 혼내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적절한 설명을 해주면서 적절하게 이해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면을 안 하시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이가 저한테 수학 문제 물어볼 때 제가 수학 교사하잖아요. 저도 해설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의 학년에 가장 적절한 설명이 뭔지를 확인하고 알리려고 하는 건데, 그냥 방법들을 막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의 1하고 7분의 1 중에 뭐가 더 크지? 그러면 이거를 분수가 교과서에 나와 있던 그 양식대로 막대를 5개로 나눠보고 7개로 나눠가지고 비교하는 것밖에 안 배운 애한테 통분해 이러는 순간 아이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수학이 좀 부담스러워지고, 막 뭐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는 고정값이잖아요. 당연히 고정값.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 수학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그러면서 공부하기가 좀 싫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 물론 아이한테 수학을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초등학교 수학을 알려줄 때 해설지를 보거나 아니면 EBS에 있는 선생님들의 설명을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초등, 중등, 고등 중에 수학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건 고등이죠. 그러니까 수학 내용이 어려운 건 고등입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지도하기 가장 어려운 것도 고등이냐?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도 아이들 굉장히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교수 학습 과정이라는 거는 그만큼 전문가적인 과정인 거고, 그래서 함부로 학생들한테 잘못 알려줘 버리면 오개념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EBS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 환경이 잘 돼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 알려주실 때도 그런 강의를 한 번씩 보시고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께서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심으로는 부모님이 강의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원 같은 곳에서 배우는 것도 좋긴 한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의 말이 더 편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들어보시고 그 방법대로 알려주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17 더하기 28 이러면 7에다 8 더하면 15니까 여기다 1 써라고 설명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한테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1 쓰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근데 이런 측면이죠. 여기 3kg짜리 아령이 있어요. 그러면 가볍잖아요. 근데 한 두세 살짜리 아이한테 이거 들어봐 그럼 얘는 무거워서 못 들잖아요. 그럼 걔한테 넌 3kg도 못 드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아주 적절한 교육 방법이 있는 거고 그거는 전문가적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부모님이 알려주시려면 그 방법을 한번 배우고 알려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표, 엄마표 수학은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이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을 알려주기가 과정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초등학교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는 부모님들은 많으세요. 근데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을 무시하나 싶지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교사인 저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EBS 강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의 인지 구조에 수학적 내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엄마표 수학, 아빠표 수학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이한테 수학을 지도하시려면 꼭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아이 수학 실력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을 체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실력을 체크하기가 좀 눈에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외국인하고 프리토킹이 가능하다든가 그러면 되고 역사 같은 경우도 아이가 막 역사 얘기를 막 해주고 막 이러면 잘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수학은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맞췄는가 아니면 진도를 어디 나가고 있는가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일종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걸 배우는 아이가 있고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걸 배우는 아이가 있다면 중학교 1학년 걸 배우는 아이가 수학을 더 잘하는 거냐는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우선 뭐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에서 보는 단원 테스트를 우선 기본적으로 이걸 잘 보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라. 왜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이 수업하신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수준을 올리게 하기 때문에 단원 테스트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오지 않으면 분명히 구멍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초등학생들은 이 학생들이 게을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본 적이 얼마 없잖아요. 나이가 어려서. 그래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 문제집을 꼭 채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문제집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제 문제를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예제랑 비슷한 문제를 하나 주고 그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주는 단계로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아이가 예제랑 비슷하게 푸는 쉬운 1번을 맞췄는데 2번을 틀렸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이는 응용력이 부족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이 아이는 위에 있는 예제 풀이를 보고 1번을 그대로 따라 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틀렸을 때마다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설명을 좀 해보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아이랑 좀 많이 관찰하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가 가장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수학 내용을 알려주는 시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근데 아이가 설명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라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해보는 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많이 시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